그러려면 이제 한 사람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은 사실은 인생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됐는가 하려면 스토리를 뭐 풀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 3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기억한, 특히 인생의 초기 기억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뭐 프로이드 같은 학자들은 인생의 4, 5년 안에 있었던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초기 기억 중에 중요한 3가지 사건은 제 나름의 이제 3번의 거절이라고 제 나름의 이제 타이틀을 붙이는데, 어떤 거절이 저한테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말그렛 때도 강연 때도 이제 종종 하는데, 제가 이제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혼하던 날,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하게 된 그 싸움이 일어난 날이 저는 아직도 굉장히 생생해요. 그러니까 7살 때니까 아마 그 날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보통 부부들이,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부부들이 뭐 때문에 싸우나요? 싸우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부부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집도 돈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냥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래요. 돈 때문에 참 많이 싸우셨고, 그럴 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사람 이렇게 피 말리게 한다고 저희 엄마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진짜 심하게 취하시면 물건들을 막 던지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싼 건 잘 안 던졌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보통 이제 위험하지 않은 거, 고가가 아닌 거. 뭐 이렇게 끄덕일 일은 아니시는데,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휴지꽉 같은 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날은 저희 이제 친엄마, 그 엄마가 그 피아노 교습소를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피아노 교습소 이게 방 하나 딸린 이제 그런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습소 방 하나 딸린 데서 자고 있었는데, 뭐 워낙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일어나서 봤는데, 그때 제가 딱 목격한 장면이 뭐였냐면, 아빠가 이제 엄마를 위에서 이제 목을 조르는, 제 기억은 그래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조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빠가 뭘 이렇게 물건을 들고 엄마를 내리칠 것 같은. 네, 근데 제 기억에 그게 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아빠는 휴지값 던지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놀랐겠죠.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엄마를 도와줘야 돼, 엄마를 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왜 영화에서 보면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런 걸 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가게문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예쁜 문이 아니라 셔터문 아시죠? 셔터문 이렇게 드르륵 여는 거. 저런 셔터문인데 막 초록색깔, 녹슨문 이런 거였어요. 파란색이었나? 어쨌든 그거를 이제 아이가 올리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삐걱삐걱 되면서 올렸는데, 제가 나갈 정도, 그 몸이 빠져나갈 정도로 겨우 들어 올려서 딱 나가서 이제 뭔가 소리치려고 탁 하는데, 순간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다는 걸 기억해요. 순간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고 뭔가 이런 게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때가 뭐 새벽이었는지 사실 사람들도 많이 안 지나갔고, 지나가도 이렇게 쌩쌩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왠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조용히 다시 이제 셔터문으로 다시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아마 새벽 내내 이제 싸우셨고, 아침에 그 뒤에 장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아침에 저희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이렇게 딱 물어봐. 진짜 화끈하죠. 보통 그러면 좀 그 유예 기간을 두지 않나요? 할 거야, 딱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혼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혼은 할 수 있잖아요. 이혼은 하나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혼할 때 아이한테 꼭 말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마 아빠로서 널 사랑한다는 거.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혼하실 분은 꼭 기억하세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판세를 보아하니 아빠랑 살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랑 살고 싶어서, 애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엄마라고 준비를 딱 이제 뭔가 딱 이제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했던 기억이, 뭐 앞뒤로 무슨 말이 있었겠지만 그건 잘 기억 안 나고, 당신 딸은 당신이 키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저희 인생의 첫 번째 거절이에요. 네.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거절은 그리고 나서 엄마는 짐 싸들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저희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때쯤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학교에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때만 해도 오전반, 오후반 아시죠? 끄덕이는 분 몇 분? 네, 친구들 있으시죠? 네. 오전반, 오후반, 제가 그때 오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늦지막히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한 2년 만에 갑자기 엄마가 탁 대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아버지랑 연락을 하셨었나 봐요.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네끼리는 뭔가 한 번에 끊어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제 기억이 안 나요. 뭐 안녕하세요 했는지 엄마 하면서 영화를 찍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막 칭얼댔던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학교에 다녀오라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학교 하루 안 가면 어떻다고 제가 또 갔네요 학교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 기억에 이렇게 띵동 땡동 이렇게 종 치는 거 기억나시죠? 제 그때 사교실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이 아이가 왜 떨렸을까요? 엄마가 갈까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이거 옆에 자꾸 들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고 근데 종이 탁 치자마자 제가 숨도 안 쉬고 한 손도 안 쉬고 저희 집까지 탁탁탁 뛰어가서 이제 문을 꽉 열어서 이제 엄마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대로 탁 여기 들어왔는데 아빠도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아무도 저한테 왜 그때 갔어야 됐는지 이런 거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애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한테 이제 아무나 또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그 10살짜리 애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저는 믿을 놈 없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을 놈 없네. 두 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제 세 번째 거절은 이거는 제가 뭐 강연에서 한 번도 얘기하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희 엄마가 보실까봐 좀 항상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고모네 집에서 많이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은 툭하면 보일러가 막 그때 연탄 뗐었거든요. 저희 집은. 근데 연탄 살 돈이 없어서 막 툭하면 춥고 막 이래갖고 저희 고모 집이 잘 살았어요. 그때 막 좋은 아파트에 사셔갖고 뭐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막 아파트에서 나오면 좀 있는 집 딸 같잖아요. 그래서 괜히 고모 집에 막 우리 집인 척하고 막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고모 집에서 학교 가면 막 도시락 반찬도 달라요. 우리 집에다가 맨날 김치만 종류만 바뀌는데 고모 집은 막 엄청 막 소세지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모 집에서 저희가 자주 살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있으셨어요. 친할머니가 이제 그 자식 잘못 둔 죄로 저를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그날도 겨울에 잠자려고 다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런 시절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늘은 집에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려고 다 누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찡얼찡얼 됐겠어요. 눈도 왔었던 날이었던 거. 그래서 제가 그냥 등짝 스매싱 몇 대 맞고 할머니를 따라서 그 눈길을 또 가서 집에 아파트 단지를 막 걸었던 기억이 나요. 계속 뭐 쭈글쭈글 대면서 제가 갔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딱 이제 저희 집이 그때는 막 재개발해서 판재촌에 많이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마 그때도 재개발해서 뭐 판재촌 제가 그런 데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문을 열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문 옆으로 무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뭐라 쭉 열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안개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게 확 이렇게 문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빗자루 같은 거 옛날 쌀이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빗자루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고 방으로 딱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고운 양복을 다 입으시고 그 옆에는 연탄이 피워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살할 때 연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탄이 피워져 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름 또 그 와중에 세수는 또 하고 이제 양복은 입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후로는 제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또 아빠 이러면서 영화를 또 찍었는지 아니면 뭐 너무 놀라서 뭐 어쨌는지 사실은 그 이후로 그날은 기억이 안 나고 또 그 사건은 왜 가정마다 가족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말하면 서로 불편해진다는 걸 알 때 서로가 말을 하지 못해서 서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채 끝나는 비극적인 비밀들이 가정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집은 아빠의 그게 그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뭘 해도 뭔가 어수룩해요. 약간 믿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름 굉장히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순간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연탄재가 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거의 멀쩡한 거. 거의. 그럼 다행이죠. 다행인데 뭔가 이제 항상 미수룩하고 허수룩한 그런 아빠의 능력 덕분에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그 위기는 잘 넘겼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아빠한테 묻지 못했죠. 왜 그랬는지 묻지 못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저희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용기가 좀 없었어요. 제가 초기 인생을 살았던 저한테 중요한 장면 중에 몇 장면이에요.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잘 못했던 장면을 이제 여러분하고만 이제 물론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뭐 친척이나 뭐 옆집 할머니나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저를 위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누나 이러면서 제가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어르신들 하는 얘기 친척들 만나면 네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네가 아빠를 책임지고 아빠를 왜 책임져 내가 아빠를 책임져 네 아빠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귀가 따갑게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똘똘했어요. 어릴 때부터 애가 그냥 아주 그냥 엉거해졌어요. 우리 집에서 너 하나 믿을만 하니까 네가 좀 이런 얘기들 싫으나 좋으나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요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을 싫어 하면서도 흡수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볼 때를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제가 결심한 것들이 있겠죠. 다시는 이런 고생 하고 싶지 않아. 두고 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판자촌에 살겠어?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30대 초반까지 저는 제가 굉장히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서운 거 없이 다 덤비는. 그리고 저는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서 누구나 경쟁해도 늘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똘똘이로 살았어요. 30 몇 년을요. 근데 언제부턴가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30대 초반부터 온 것 같아요. 이거 맞나? 그러니까 한 고비를 딱 넘겼어요. 그럼 저 고비를 딱 넘기면 저 중간에는 어떤 쉴 수 있는 중턱은 있겠지.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턱을 딱 오르잖아요. 그럼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딱 또 하나에 넘으면 굉장히 큰 불안함이 쫓아와요. 이거 놓치면 어떡해? 너 여기 어떻게 왔는데? 너 더 분발해야 돼. 여기 끈을 바짝 조여.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지금 어떤 사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내면에 저는 알람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우리한테 너한테 더 자연스러운 다른 것이 있어. 이거 정말 맞아 라고 아주 작게 속삭이는 전 소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내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하나에 깊게 빠져있을 때 전 이런 소리가 좀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분들은 기도도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글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글 쓰는 것도 그런 방식, 일기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왜 명상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전 그게 다
아주 작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방식인 것 같아요.